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방정식하고 함수 관계. 자, 이것도 ax제곱 bx 더하기 c는 0, 요거는 뭐야? 요거는 방정식이야, 그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지. 그냥 방정식. 이거 만족하는 x고 하는 거야. 방정식. 자, 조금 어렵겠지만, 자,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fx는 gx다. 이런 식.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은 x제곱 3x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렇다면, fx는 gx다. x에 관한 어떤 식이 꼴 x에 관한 어떤 식이 이 말이잖아.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게 결국 이것도 역시 방정식이란 말이잖아. 이것도 방정식. 이해되지? fx 이꼴 gx 이 말이 어떤 x에 관한 방정식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있는 좌변을 우변으로 다 이항해버리면 그건 어떤 2차 방정식이잖아. 같은 말이지, 그제? 그거를 그냥 어느 일부분을 한쪽으로 넘겨난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 이꼴 gx 이게 fx고 이게 gx다 이 말이야. 꼭 2차식만 그런 게 아니고 3차식이든 몇 차식 다 마찬가지야. fx 이꼴 gx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이항을 해서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해도 그냥 풀면 돼, 그제? 자, 근데 그거를 함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함수와의 관계를. 요렇게 해버리면 이게 0이 되는 거야, 0. 0이 되면 그냥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야, 이 방정식. 그럼 0도 어떤,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게 fx고 이걸 g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방정식 푸는 거야,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좌변. 이해 잘해야 돼. y는 좌변. y는 우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y는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제? 자, 이거 같으면 y는 2x 플러스 1, y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요렇게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 방정식 그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그래프에서 볼 때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개에서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지. 물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제? 접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때나 지금 설명하려고 그린 거랬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있을 거고, gx의 그래프 꼭 직선일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은 x 값이잖아, 그제? 그럼 여기서 뭐 근이 나타내는 거는 뭐가 근을 나타내는 거냐면 교점의 x 좌표, 요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야. 이해되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야. 이 교점의 x 좌표가 있겠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까, 이거, 그제? 이 알파와 베타가 바로 요 방정식의 근, 즉,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요 식에 생각해봐. y는 좌변. 그게 바로 요 2차식이 되는 거예요. y 꼴 좌변 하면. 자, y 꼴 우변 하면 이 식이 되지. 근데 y 꼴 0 하는 게, 이게 무슨 그래프야, 이게? y 꼴 0 하는 게. y 꼴 0 하는 게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야? 바로 x축이잖아, x축. x축이 바로 y 꼴 0 하는 거죠, x축.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런데 이 그래프 자체가 x축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은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되겠지, 결국은. 이해되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알파고 베타야. 그럼 이 방정식 근이 뭐란 뜻이야? 그게 알파고 베타라는 뜻이야. 조금 어렵겠지만 그걸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갑자기 막 그래프를 그리느냐 하면, 그래프를 그려 x축하고의 교점으로 왜 그게 근이 되느냐 하면, 그 근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근이 되는 이유. 자, 이제 지금 내가 뭘 풀 거냐면 이런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이런 2차 방정식을.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제? 자,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은 뭐고? X축하고, 왜 X축이야?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제? Y = 0 하는 그게 X축이란 말이야.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왜 X축하고 이 교점이 근이라는 거 설명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돼버리면 X축하고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생겨. 이런 거는 무슨 근이래? 중근이라는 거야, 중근. 자, 이렇게 해버리면 교점이 안 생기지. 이렇게 해버리면 허근이 되는 거야, 허근. 이놈이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자면 허근이라는 뜻이고, 이놈이 중근이라는 뜻이고,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는 뜻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은 이 2차식이 꼴 0 하는 요 방정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뭔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 그제?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실근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X축하고의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거꾸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맨날 써야 돼, 맨날. X축하고 안 만나는 것은 근이 없다는 뜻이야. X축하고 안 만나는 것은 근이 없다는 뜻인가, 근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근이 없나, 즉 흑근을 갖는다.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됐지? 그거 설명하는 게 요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 있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교점이 몇 개고 물은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하는 요 방정식 근이 몇 개고 이거 묻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제? 그럼 이거의 근은 요 식의 판별식에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을 보는 거야. 이래지? 그래서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60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랬더니 요게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리면 x수가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2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 있을 적에 위로 볼록하면서 그 교점이 이렇게 어디서 만나는지는 계산해야 되지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게 그게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계속 고생해. 그럼 나머지 것들 다 판별식 조사해보면 이제 그래프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요 식이 x수가 교점이 몇 개가 되냐 했으니까 마찬가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ic 마이너스 8 해서 이게 음수가 되네, 음수. 음수가 되기 때문에 교점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잖아.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안 만나도록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자,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그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가 요렇게 되라는 뜻이잖아, 문제가. 교점이 두 개가 되라, 이 말이네.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라, 이 말이네.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놈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된다. 됐죠? 126.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했다. 그지? 똑같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한 점에서 만나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그렇지 0이 되면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보자. 판별식만 하나. 판별식 짝수공서자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k의 제곱 요놈이 0보다 크면 돼.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4만 남지. k 제곱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 이게 됐지? k는 1보다 작다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b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 그래프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네. 그지? 그런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b. 물론 b가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몰라. 그냥 그림 설명하려고 그린 거다. 그지? 이런 식으로 될 때 a, b를 구해봐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5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b더라 이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b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 그지? 이거를 방정식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요놈과 요놈이다. 그렇게 빨리 보여야 돼.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자동으로 나와야지. 두 근의 합, 그게 근각계수 마이너스 1분의 2.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됩니다. 근각계수로 푸는 거야. 근각계수. 막 대입하고 하지 말고, 대입하고 하는 거는 그건 중학교 때 풀었던 거다. 그지? 대입하지 말고 이제는 항상 2차 방정식이 두 근 하면 항상 근각계수 쓰는 거야. 근각계수 한번 더 쓸까? ax제곱 bx 더하기 c라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자, 참고로 두 근의 차도 알아두면 좋다 있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각에서는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b를 구했더니 b는 5가 되고 5가 되면 여기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렇게 보죠. 자, 지금까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누구하고 관계를 본 거예요? 항상 이놈하고 본 거예요. 그지? 이놈하고 관계를 본 거예요. 이놈하고. 왜? 우변이 0 이런 뜻이니까. 그지? 자, 이제는 봐. 이제는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말이. 요 방정식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이지. y는 ax제곱 bx 더하기 c. y는 mx 더하기 n.
아까 전에는 이게 0이었잖아요. 0. 그래서 이게 X축이었어요. X축. 그러면 요 방정식은 이거 이꼴 이거 하는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잖아. 그제? 이제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무조건 X축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직선이 X축이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직선이에요. 이제는 이놈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됩니다. 아까 전에는 요 놈이 알파 베타의 상상. 왜? 우변이 0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이 아니고 2차 함수하고 다른 함수야. X축이 아닌 다른 함수.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1차 함수를 쓸 거예요. 그거의 교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 말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뒤에 예제를까 바로 볼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셔야지.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어떻게 있을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있다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 뭐가 두 개가 생겨야 되나?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그 교점을 좌표는 어떻게 구해? 교점은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제? 자, 그래서 내가 요 식하고 요 식을 푸는 거잖아,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씩 풀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4, 이 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이 지금 뭘 구하는 중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빨간 점의 x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거야. y를 소개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자, 연립 방정식 풀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자, 지금은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해도 된다. 그지?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으로 보는 거야. 판별식. 그럼 근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요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 이렇게 몇 개? 하나, 두 개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나왔다는 뜻은 결국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하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교점이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이해되지? 자, 이 포물선하고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노? 라고 하면 이 식의 판별식 보는 게 아니다. 그지? 이 식의 판별식을 보는 건 언제 그렇게 본다 했노? X축하고 관계를 볼 때. 왜? 이게 0 이런 뜻이니까. 그지? 이거는 0이 아니고 다른 직선이잖아.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식의 판별 쓰면 안 돼. 무슨 판별식 써야 되느냐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꼴 마이너스 4x 이 식의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꼴 0. 3을 나눠버리자. x제곱 2x 플러스 1이 0이니까 판별식이 지금은 0이 되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판별식 0이라는 말은 접한다는 말이에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긴다. 자, 그러면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생겼겠지. 근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접하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여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기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점의 좌표 중에 x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교점의 x 좌표. 접하는데 그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자, 129.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자, 그림으로 보자면, 아래로 볼록한 요 2차 함수식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란 말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겠어요. 교점이 몇 개가 생겨라고? 두 개가 생겨라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은, 연립을 풀면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 되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요 식의 판별식 만든다 했다. 지금 이거하고 x 플러스 k 이 식의 판별식 써야 됩니다.
그럼 요 식의 판별식 쓰는 거는 언제 그렇게 쓴다 했나? 그건 X축하고 교점 구할 때 그렇게 된다 했지, 그제? X축이 아니고 지금은 이가구의 교점이. 그래서 이가구 연리가. X축일 때는 이게 0 돼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요 식의 판별식 쓰면 됩니다. 구분하겠지? 해서 X제곱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 요 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4 더하기 K.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버립니다. 됐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요렇게 있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요렇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라, 이 말이네, 그래? 자, 그렇게 만나려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요거 하고, 2x 플러스 3, 요거. 요 방정식의 근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생겨라, 이 말이야. 자, 정리하면, 2x 제곱, 오른쪽 이항한다. 2-a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돼. 우변으로 다 이항했다. 그럼 요 식의 판별식, 2-a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되네. 이놈이 0이 됩니다. 이놈이. 이 방정식 풀면 되네, 그제? 자, 풀면 되는데, 이것도 봐. 이게 뭐야? 이 풀이가 무슨 풀이야? 2차 방정식 풀이 하는 거지. 자, 2차 방정식 풀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된 식이니까 x는 1, 2, 3뭐 되네, 그지? 이렇게 된 식은. 인수분해 되는 식은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x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런데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제곱권 풀이법으로 풀어야 돼. 이거는 풀마 루트 3, x는 1 풀마, 이렇게 풀어야 돼, 그지? 인수분해 되는 식은 인수분해에서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근의 공식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제곱이 얼마 이렇게 제곱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은 제곱권 풀이법으로 풀어야 돼. 제곱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전개해서 근의 공식에 넣는다든가 인수분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래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이것도 이항을 해서 그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합차로 인수분해 발을 해도 되고,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2-a 제곱이 16이니까 풀마 4가 되겠네. 그럼 a는 2 풀마 4 해서 6 또는 마이너스 2다. 알겠지? 전개를 시켜도 답은 나와, 그지? 답은 나오는데, 지금 같은 요런 모양은 항상 이렇게 제곱권 풀이법으로 풀이하는 게 풀이가 쉽단 말이야.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 실수 AB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라 한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것만 하면 되죠. x-1의 제곱이 2x 플러스 b, 이거 관계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1번에서는 a가 1일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b의 값의 범위를 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a가 1일 때 했기 때문에 a가 1인 상태로 풀면 되네. 아, 이게 1이 아니고 a지. a가 1인 상태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2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자, 그게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이게 조건이야. 만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b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자, 좌변으로 전체를 이항해서 정리했다. 안 만나야 되니까 요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놈이 0보다 작아 뿌리면 안 만나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게 1번이다, 그지? 오늘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하는 게.
자, 2번은 B가 1일 때 이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러 자, B가 1이야. 그러면 x-a의 제곱이 B가 1이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B가 1이라 했으니까 이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했잖아. 두 점에서.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 2x 플러스 1. 자, 여기 봐. 앞에 봐. 계산 보자. 지금 요거 하면서 그 다음에 판별식 쓸 거라는 거 미리 알겠지? 그럼 미리 정리할 때 2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1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0. 2를 미리 묶어. 바로 묶는 게 헷갈린다면 그 다음에라도 묶어야 돼. 그지? 그래서 짝수식 만들어야 판별식 쓰기가 편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a 더하기 1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자, 그게 서로 다른 두 점 했으니까 요게 0보다 커버리면 되겠다. 자, 정리하면 2a 플러스 1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a 제곱은 없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AB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셔야 돼. 이제는 AB 값을 안 줬다. 그지? 자, 안 주고 요거를 그대로 보는 거야. 그대로 보는데 한 점에서 만나라 이 말이야. 한 점에서 만나라.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잖아. 이 식의 판별식. 자, 그래서 그대로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이 2x 더하기 b. 자,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쓸 거니까 이항하면서 미리 x를 2를 묶어버리자. 그럼 요게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2x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 바로 하는 게 헷갈리면 한 줄 더 쓰면 된다. 그지? 그럼 요 식의 이제 판별식 방법. a 더하기 1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요 놈이 0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한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는 0. 그럼 a제곱이 정리되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요러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즉 직선이다 바로. 그지? a, b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1차식이니까 직선. 자, 보자. 자,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형태로 중요한 내용이야.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자, 먼저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는 자, 꼭지 형태 만들어 볼게요. 3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네. 2차, 1차만 묶었다. 그제? 자, 그 상태에서 반의 제곱 1제곱. 그럼 여기 3이 더해졌다는 말이지. 그럼 같이 3을 빼버리면 똑같겠네.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했더니 3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자,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 식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위에 안 거치고도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그래프 형태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요게 꼭지점이네. 그 다음에 x가 0일 때 2를 지난다. 그제? x가 0일 때 2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요게 그래프예요. 자, 오늘만 딱 요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그래프 없이 바로 할 거니까, 오늘만 요렇게,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서 x자리에 어떤 숫자들을 막 집어넣는 거야, x 대신에. 그러면 요 값이 계속 결정이 되잖아, 그제? x자리에 어떤 숫자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요 값이 계속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러면 요 y 값이지 뭐. x에 0을 넣었다 그럼 요 y 값이 되는 거지 뭐. x에 1을 넣었다 그럼 요 y 값이 되는 거지 뭐. x 대신에 요수를 넣었다 그럼 요때의 y 값이 되는 거지 뭐.
이해되나? 자, 그래서 결국 뭘 보라는 거냐면, 요 빨간 점들의 뭘 보라는 거야? Y좌표를 보시오, 이 말이야. 그제? 최대, 최소란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막 임의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X 대신에. X 대신에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떨 때는 요게 됐다가, 어떨 때는 Y가 요게 됐다가, 어떨 때는 요 Y가 됐다가, 요런 놈들의 Y 값들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제? 그럼 이 중에 값이 제일 큰 거, 제일 크다는 것은 Y 값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거. 값이 제일 큰 거 하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제일 위는 봐라. 결정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 빨간 점들이, 그제? 그래서 최대 값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값은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어디야? Y 값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바로 이 놈이잖아요. 요 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얼마냐면 요 마이너스 1은 무슨 마이너스 1이야? 요 마이너스 1이란 거예요. 요 마이너스 1.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금방 이야기했던 식으로 책에 보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X축도 그리고 Y축도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번거롭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2차 함수. 아주 많이 써야 돼, 앞으로. 요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자, 대칭축부터 계산할 거야. 2차 함수는 대칭축.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런 2차 함수가 있으면 대칭축이 뭐야? 대칭축이. 이게 바로 대칭축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야? X는 마이너스, 이게 대칭축이에요. 이 대칭축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더라. 절대 잊어보면 돼. 요게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에요.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 Y 이꼴 마이너스 2A 분의 B. Y 이꼴 마이너스 2A 분의 B. 외우라. 계속 써야 돼,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할 동안에 계속 써야 돼.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럼 여기서 대칭축 구해보자.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요게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됐지?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공식이니까 절대 접근만 돼.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전체를 다 그려서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대칭축을 먼저 구해. 마이너스 1이네. 아,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잖아. 자, 그리고 2차 계수가 양수야. 양수. 2차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겠지. 요것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축만 요렇게 딱 그려주는 거야. 대칭축이 X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X가 반드시 대칭축을 그려야 돼. 그리고 이 그래프는 대칭축 하는 말이 이 대칭축의 좌우 대칭이란 말이잖아. 그래프가. 그지? 대칭축을 해서 딱 접으면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 말이야. 이게 대칭축 하는 뜻이야. 자, 이게 대칭축이면 이 대칭축에 대해서 Y 값들을 비교해봐.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 그지? 올라가는 거는 Y 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Y가 바로 요점일 거 아니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요 말이죠. 말뜻이.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2. 자,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봐. 굳이 X축, Y축을 거리가 Y 절편이라든가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알겠지?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대칭축, X축과 Y축 이런 걸 안 그려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뭐만 그린다고? 대칭축만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가 아래로 볼록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볼 때 어디가 가장 밑에 있느냐면 요 점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놈이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저 2번 또 하나 해보죠. 요것도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2가 되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요 대칭축의 x값이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다시피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계속 y값이 내려갈 수 있잖아. 그럼 지금은 뭘 구할 수 있어?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이 말이 되겠지, 그제? 제일 위에 있는 놈이 x가 2일 때의 값인데 요게 최대값이 된다는 뜻이 되잖아. 최대값이 되더라. 그럼 이제 2를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 2 집어넣으면 4, 2, 8 더하기 16 더하기 5. 그래서 13이 된다. 됐지?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해야 돼?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왜냐하면 작은 값은 계속 작아질 수 있으니. 자, 요까지는 우리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범위가 없단 말이야. 여기 봐라. 무슨 범위가 없잖아. 요까지는 중학교 때 거예요. 중학교 때. 자, 이제 133은 132하고 비교를 해봐. 132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붙어 있어? 이렇게. 범위가 붙어 있는 거야. 아까 전에는 x 대신에 모든 수를 다 집어넣었지. x 대신에 모든 수를 다 집어넣는데 이제는 x값 대신에 모든 수를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요 빨간 범위에 해당하는 x만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빨간 범위에 해당하는 x만 집어넣으시오. 자, 이제 봐. 대칭축이 2네.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데 요 대칭축이 2가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돼. 왜 대칭축을 잡았냐면 범위를 0부터 3까지 보시오 이렇게 한 거야. 0부터 3까지. 그럼 이게 2잖아. 2. 그럼 0은 어디 있고 3은 어디 있냐면 3은 이쪽 편에 있었고 0은 이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에. 이걸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요거는 한 칸인데 요거는 두 칸이잖아. 두 칸이 돼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왼쪽에 0이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럼 요 범위의 x만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y 값은 0일 때는 요 값이고 2일 때는 요 값이고 3일 때는 요렇게 돼서 범위가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요런 파란 부분만 생각하시오. 그게 요만 뜻이야. 요 말 뜻이. 그래프를 전체를 보지 말고 요 파란 부분에 있는 그러한 y 값들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딱 결정되면 이제는 봐 쉬워. 어디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이야? 당연히 이 점이지 뭐. 어디가 제일 위에 있는 점이야? 당연히 이 점이지 뭐. 그래서 이 점이 최대가 되는 점이고 이 점이 최소가 되는 점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소값은 x가 2일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에 0 집어넣자. 이제 0 집어넣고 계산하면 0을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돼요. 자, 이 y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2를 넣으면 되네, 그제? x가 2일 때니까 2를 넣으면 4-8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해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확실히 이해돼야 돼. 계속 이 문제를 계속 해야 돼, 앞으로. 자, 2번.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이 그래프는 이제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이제 범위를 어디서 보라 했냐면 0부터 1까지 보라 했지. 그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0은 오른쪽에 있고 1은 더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다. 그러면 0일 때 요 값이고 1일 때 요 값인데 요 파란 부분의 그래프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에요. 이 파란 부분에 있는 x값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값 중에 이 값이 가장 크고 이 값이 가장 작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제? 이 값이 가장 크고 이 값이 가장 작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소값은 x가 1일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요놈이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대칭축이 1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이지. 자, 3은 1에서부터 2칸 떨어졌는데 3은 1에서 2칸 떨어졌지. 그런데 마이너스 2는 1에서부터 3칸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가까이 있고 이거는 더 멀리 있으니까 3일 때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런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시오 이 말이죠. 그게 요 말 뜻이에요. 요 말 뜻. 이 말이 없으면 까만 그래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보는데 요 말이 있기 때문에 빨간 부분만 생각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빨간 부분만 생각하시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값은 어디야? 당연히 요거지. 요거보다 더 작은 건 없잖아.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은 어디야? 요 값이겠네, 그제? 자, 그래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이제 1과 마이너스, 대입해서 요 계산하는 거는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 요렇게 최대 최소로 갑니다. 자, 2번. 빨리 계산해봐, 2번. 답까지 딱 구해봐. 자, 대칭축부터 찾아야 돼.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3이 되네, 그지? 그리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네. 대칭축 요게 3이다, 3. 자,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는 이쪽 편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값, 2일 때는 요 값에서 요 범위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죠. 요 범위만 생각하시오.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자.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4에서 12가 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자, 35. 자, x가 1을 할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더라. x가 1을 할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다. 주어진 이 범위에서 x의 최소값이 이렇다. 자, 이것도 대칭축부터 구하자.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2가 되는 2. 자, 이거는 최고창이 양수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서 요 값이 2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이 왼쪽 편이 있고 요게 2니까 2 요거부터 마이너스 요거까지 요렇게 꼭지점부터 조점까지 요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 했기 때문에 x가 2일 때 요 값이 마이너스 5라는 말이지. x가 2일 때 값이. 자, 그럴 때 최대값 x가 마이너스 4일 때 얼마인가를 구하라. 이게 문제잖아. 그럼 x가 2일 때 마이너스 5니까 이제 2를 넣자.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k, 즉 k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5였다 이 말이에요. 자, 해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함수지.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이제는 마이너스 4 집어넣고 계산하라 이 말이네. 그래서 f 마이너스 4는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에서 답은 31이다. 됐지? 쉽다. 아, 쉽다. 자, 두 실수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합이 일정한 두 실수의 곱이 최대일 때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이다. 합이 일정한 두 실수의 곱이 최대일 때는 두 수가 같을 때이다. 자, 요거는 나중에는 외워야 돼. 나중에는. 요런 거를 나중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합이 일정한 두 실수라 했다. 그제? 그 말은 x하고 y라는 실수가 있는데 합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3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3이라고 안 쓰고 그냥 k 이렇게 써놨다. 그제? x 더하기 y가 항상 3이야. 3.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가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5면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합이 항상 얼마가 된다고? 3이 된다고. 지금은 k가 된다고. 이해되지? k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숫자야. 숫자. k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숫자야. 이럴 때 곱이 최대일 때는 자, 곱이 최대야. 곱이 최대일 때. 그럼 곱은 뭔데? x, y 이렇잖아. 곱은 x, y 이게 곱이지. 이때는 곱이 얼마야? 2지 뭐. 이때는 곱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40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합이 3이 되는 이 두 수를 곱하면 또 여러 가지 값을 갖지. 값을 갖는데 최대일 때, 이 곱이 최대, 현재까지는 이게 최대지. 현재까지. 최대일 때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이다. 이렇게 했다. 그지? 두 수가 서로 같을 때이다. 아, 여기는 우리 문제에서는
C를 해놨지. 실수의 합을 같이 C를 할게. C는 어떤 상수란 말이야. 상수. 뭐 3이면 3 이런 상수란 뜻이야.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 y라는 것은 c-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라는 것은 c-x. 그래서 이 xy는 x에다가 c-x 이렇게 되는 거지. x에다가 c-x. 요렇게 몇 차식? 2차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2차식. 자, 이거는, 자, 요거를 설명을 안 하고 하면 하기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볼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아까 전에 항상 선생님이 뭘 구하랬는데, 대칭축을 구해서 그래프만 그리랬지. 지금도 몇 차식인데? 2차식이잖아. 요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이런 2차식이잖아. 이되나? 그럼 여기서 대칭축 구해봐. 마이너스 2a 분의 b 이게 대칭축이지. 그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칭축을 지금은 이렇게 구하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자, 잘 기억해야 돼. 지금은 2차식인데 그냥 2차식이 아니고 이 2차식은 뭐가 돼 있는 식이야 지금? 이 2차식은 인수분해된 2차란 말이야. 인수분해되어 있는 2차식이야. 자, 그럴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게 이렇게 편해. 인수분해 되면 봐. y, 요게 0 되는 x 값이 0하고 c잖아. 그리고 마이너스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요러한 그래프겠지. 그럼 요게 0이고 요게 뭐 c,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0하고 c하고. 이해되나? 그러면 대칭축이 뭐가 되겠노 생각해봐. 당연히 요놈이 딱 중앙에 있을 거야, 그지? 그 두 개 더하면 c지. 그래서 2를 나눠주면 2분의 c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어 있을 때는 식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지 말고 바로 요 0 되는 거를 값을 구해서 그거의 평균이 바로 대칭축에 해당하는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인수분해 된 식을 전개를 시켜서 또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은 그 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2분의 c일 때 이 값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2분의 c가 바로 아까 했던 이 대칭축과 같은 말이야. 2분의 c일 때. 누가 2분의 c일 때? x가 2분의 c일 때 이 말이잖아. x가. 그럼 x가 2분의 c가 되면 y도 뭐야? 당연히 y도 2분의 c가 된다 이 말이잖아. 이제. 즉 두 수가 될 때 c가 어떤 수든 간에 이 두 개는 같은 수잖아. 그제? 두 수가.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위의 성질이 성립함을 설명해보자 했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자,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합이 일정하면. 잘 봐라. 합이 이렇게 일정하면. 이 곱은 언제 최대가 되느냐 하면 x가 요로 할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 수가 2분의 c가 되고 y도 2분의 c가 돼서 이걸 더해서 c가 될 때 이 수하고 이 수를 곱하면 이게 최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 x하고 y 두 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10이야, 10. 그럼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많이 있잖아, 그제? 몇 개 있는데? 무수히 많이 있지.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어떤 수야? x 더하기 y가 10이면, 이 직선에 있는 x, y들은 다 그렇잖아. 무수히 많단 말이야.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그 수 중에서 뭘 찾으라는 거냐면, 그 두 수를 곱했을 적에 최대. 자, 곱이 최대가 되는 거는 언제 그러냐면 이 수하고 이 수가 될 때 같을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x가 얼마? 5가 되고 y가 5가 될 때.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래서 곱의 최대값은 25가 된다. 뜻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성립함을 설명하라. 이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를 항상 알고 앞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합이 일정이야. 합이 일정이지. 그럼 그런 수는 많이 있다 있지. 이때 그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 그러냐면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공식같이 딱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보고 바로 탁 나와야 돼.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은 최대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두 수가 같을 때 그렇게 되더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3, 세로의 길이가 7인 직사각형이 있어. 13, 7. 요 색칠된 거. 13, 색칠 안 된 거. 까맣고 진한 거. 원래는 13하고 7이었어. 자, 그러던 것을 가로를 x를 줄이고 세로는 x를 늘렸어. 같은 길이만큼.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늘렸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야. 자,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늘려서 그럼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 13-x가 되고, 자, 세로 길이는 7 더하기 x가 되잖아. 이게 가로 세로야. 그럼 넓이는 이게 넓인 거지. 역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2차식. 아까 전에 이제 요거를 y다 두고서 y 값 구했는 건데, 이제는 이거 없어도 요거의 계산 결과는 바로 y 값이라는 거 알겠지? 요 까만색의 계산 결과를 묻는 거야. 결과. 그거는 바로 y 값을 나타내잖아. 그래프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대칭축을 마이너스 2a 분음이 여기 집어넣는 거 아니라 있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위로 볼록이잖아. 2차 계수가 음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니까, 그제? 그리고 요게 13이고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요게 13이고 요게 마이너스 7이란 말이죠. 그러면 딱 가운데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찾아냈노? 두 개를 더하면 6. 두 개를 더하면 6. 그래서 요 값은 3이 되는 거죠. 두 개의 평균을 했지. 그 가운데가. 자,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가 돼. x가 3일 때. 즉 3cm만큼 줄이고 늘려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 또. 그러면 x가 3이면 이 사각형이 어떻게 되는가 봐. 3이면 요 길이는 10이 되고 요 길이는 3을 늘리니까 역시 이 두 개의 길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같게 된단 말이야. 왜 이게 같게 돼야 돼?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최대가 되는 거는 두 수가 같을 때. 자, 지금도 봐. 문제에서 이 말이 포함이 돼 있지. 똑같은 길이만큼 늘리고 줄이기 때문에 항상 길이의 합은 가로 세로는 20이 되겠지. 그제? 이것도 이 말이야. x 더하기 y가 20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두 수가 같아야 되니까 각각이 1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0이 되려면 3만큼 줄이고 늘리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최대값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100이 되겠네. 그제?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니까 최대 넓이는 100제곱cm다. 이렇게. x는 0보다 크지? x는 0보다 크다, 그지? 자, x는 0보다 크다는 문제 있지? 당연히 길이니까. x만큼 느리고 줄인 거다, 그지? 그럼 x는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요거 찾아봐요. 0보다는 당연히 크지? 그럼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생각해봐. 주어진 문제를 잘 보고. 그런 걸 다 찾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x는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 얼마보다 작아야 될까? x만큼 줄였잖아. 얼마보다 작아야 될까? 줄이는데 봐. 늘리는 거는 아무리 늘려도 돼, 그제? 근데 줄이는 거는 전체 길이가 13이잖아. 그거보다 더 많이 줄일 수는 없잖아, 그제? 그래서 x는 13보다는 작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x 있고 3은 요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제? 그래서 x가 3이면 된다, 이런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버려요, 실제는.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 두 점 AB는 X축, 두 점 CD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이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게 직사각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려놨지. 그럼 어떨 때는 요렇게도 그려지겠네. 요렇게도. 직사각형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잖아. 어떨 때는 요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 이렇게 직사각형을 자꾸 그리다 보면 둘레의 길이가 변하겠지. 둘레의 길이가 변할 거예요. 그지? 그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찾자. 둘레의 길이가 가만히 있나 변하나? 둘레의 길이는 가만히 있는 수야 변하는 수야? 변하고 있잖아. 둘레 바로 색깔마다 다 다르니까, 그제? 둘레의 길이는 자꾸 변해. 변하는 거는 빨리 변수를 써서 표현을 해야 돼. 변수를 써서. 그럼 이 둘레 길이를 어떻게 변수로 바꿔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기가, 그제? 이런 게 이제 활용 문제, 사실은. 자, 그거는 어떻게 잡냐면, 점 C의 X좌표를 A라고 해버린 거야. 점 C의 X좌표. 점 C의 X좌표를 A라고 해버리죠. 그럼 Y좌표는 뭔데? 함수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제? 함수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함수를 알고 있다는 말은 그 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y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차 문제. a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 문제를 보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 지금 찾기는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어. a 범위가 어떻게 될까? a는 뭔데? 점 C의 X좌표다, 지금, 그제? 요 직사각형의 요 꼭지점은 X좌표가 A라는 거예요. 그 A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봐. 요 점을 알잖아. 요 점이 X절편이지. X절편은 요 Y가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럼 X제곱이 4니까 X는 풀마이니까 요게 2단 말이지. 그럼 이 점이 어디로 움직여야 돼? 요 안에서 요렇게 밖에 못 움직이잖아. 여기서 자동으로 A는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수다. 요런 범위를, 이런 걸 다 찾을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서술형 할 때 요런 거 빠뜨려버리면 다 감점당해, 답이 맞아도.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는 둘레야, 둘레. 자, 이제는 요 점이 A일 때 요 사각형, 요 파란 직사각형은 둘레는 A로 바꿀 수 있잖아, A로. 자, A, 요게 A, 하는 거는 요게 A라는 말이잖아.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당연히 2A지. 요만큼이 A니까. 그래서 세로 길이는 뭔데? 요놈의 Y좌표인 요거잖아, 세로 길이는. 그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게 Y좌표. 이렇게 해버리면 가로, 세로를 더했다는 말이지. 그런 게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있다, 이 말이잖아. 가로 2개, 세로 2개. 자, 이것의 뭘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거야. 이거의 최대값. 자, 여기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8 요렇잖아. 이건 인수분해 식이 아니지. 인수분해 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요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찾아야 돼? 대칭축을 구해야 되는 거야.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1이라는 걸 알잖아요. 대칭축이 1이야. 그리고 어디로 볼록이야? 음수라는 거 잘 보고 해야 돼, 그제? 음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리지 말고 위로 이렇게 그려야 돼, 위로. 그러면서 대칭축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범위가 어디라고? 0에서부터 요 안에만 보는 거예요. 0부터 2 사이에. 요 안에서만 요렇게 보면 언제 최대가 돼? 요 값이 최대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래서 A가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A가 1일 때 최대. 그래서 요 식에다 A 대신 1 넣어버리면 되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해서 11이 된다. 10이 된다.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 말은 요점의 좌표를 뭘로 만들어야 돼? 1,3이 되도록 딱 찍어주면 되는 거야. 요점의 좌표 1,3이 되도록 찍으면 요 사각형은 둘레가 가장 클 때가 된다. 자, 넓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2학년 되면 나와. 넓이 하는 거. 그건 다른 걸 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둘레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점을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돼, 점을. 알겠지? 점을 셈이 지금은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너가 쉽게 전개를 시킬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직사각형 둘레가 최대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이런 말은 항상 그 말 속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것은 항상 변수를 써서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 바꾼 거를 보고 둘레를 이렇게 해서 요 식을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A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언제 최대가 되는가? 1일 때 최대가 되네. 그래서 1을 집어넣고 계산한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800원일 때 하루에 1000개씩 팔리더라. 자, 사과가 800원이에요. 800원. 그럼 몇 개가 팔리냐면 1000개가 팔려. 한 개에 800원씩 팔면 하루에 1000개를 팔아. 그런데 가격을 X1을 올린 거예요. X1을. 자, X1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많이 팔리게, 적게 팔리게? 그러면 자꾸 올리게.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적게 사 먹겠지. 그러면 파는 개수가 원래는 1000개 팔렸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팔릴 거야. 그지? 그러면 판매량은 X개 감소하는 거야. 요거는 X개가 감소하는 거야. X개가. X1을 올리면 X개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뭘 구하라 했냐면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매액 보자. 판매액은 사과의 가격에다가 팔리는 개수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가격은 얼마인데? 800 더하기 X1 이렇잖아. 가격은. X1을 올렸으니까, 그지? 원래는 800원이 냈는데 X1을 올렸기 때문에 800 더하기 X 이렇게 돼. 그러면 개수는 몇 개냐면 원래 1000개 팔렸지. 1000개 팔렸는데 X개만큼 판매량이 줄어든다 했다, 그지? 그러면 원래는 1000개인데 1000 빼기 X개가 팔리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의 가격. 이거는 판매된 개수. 그럼 한 개의 가격과 판매된 개수를 곱했는 것이 뭐야? 판매액이잖아, 그지? 자, 이거를 최대가 되게 하고 싶어, 최대가. 그럼 지금도 뭐야? 몇 차식? 2차식인데 뭐가 된 식?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 자, 인수분해 된 식은 2차가 음수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말인데, 요 놈이 마이너스 800이고, 요 놈이 1000이란 말이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00이지. 그럼 요게 뭐야? 10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0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100일 때. 인수분해 된 식은 이렇게 하는 게 쉽다. 전개식에서 대칭축만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인수분해 돼 있을 때는 항상 그래프에서 X축, 요 교점 두 개를 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이제 답은 뭐야?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있기 때문에 X 요게 100이야, 100. 그럼 100원을 올리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사과 가격을 900원으로 하게 되면 판매액이 최대가 된다 이 말이야. 올려서 판매량이 줄었는데도 그 금액은 최대가 된다 이런 뜻이야. 됐지?